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오늘이 7일입니다. 현충일도 지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면은, 또 국민의 당내 내홍으로, 또 갈등, 서로 싸우고, 그렇게 또 지난날처럼 하지 말고,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41%, 전국적으로 41%를, 국민들이 지지를 했잖아요. 서울에 무슨 지역은 지난번보다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또 곡해를 해가지고 사실이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당내 내홍만 일으키지 말고, 국민의힘이 당 개혁을 하고, 다시 다음 대통령에서 정권을 잡으려면은, 제 생각에는 김문수 대통령을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당 개혁을 해요. 친윤, 이런 거 절대로 타파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김문수 계통, 사람들을 또 친김이라고도 하겠지요. 친김, 친한, 친윤. 이런 계파 갈등으로 당내 내홍이 일어나면은 국민들로부터 눈밖에 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지난번 선거할 때는 노원, 상계 이런 데는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는데 서울 지역은 별로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상 대통령 후보에서는 별로 실적이 안 좋다. 이런 깎아내리는 얘기를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전체 국민에서 41% 이상 득표로 한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마침 청백리한 사람이 있나요? 나도 그동안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또는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내가 지금 평생 살면서 제가 거의 90살 가까이 됐지만은 몰랐습니다. 그 전에 경기도지사 할 때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참 잘한다 이런 얘기는 잠깐 들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좀 깎아내리지 말아요. 좀 제발 당에서 좀 성공하려면은. 그래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백리, 옛날에 황희정성 우리나라의 최고의 청백리다. 우리 이제 현대에서 그만한 도덕성이 강하고, 도덕성 쪽으로 황희정성의 옛날 황희정성 청백리에 버금가는 현대판 청백리입니다. 그런 사람을 한번 대통령의 후보로 내세워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얘기예요. 또 친한계, 친윤계, 또 지난 선거에 실적이 좋다고 해놨는데 여기저기 따져가지고 여기는 나쁘더라 저들은 나쁘더라 자꾸 깎아내리고 해가지고 집안 싸움을
하지 말아요. 그 전에 국민의당의 한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집안 싸움 하느라고 완전히 망쳤다. 폭망했다. 절대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표를 41% 이상 42% 가까이 국민들이 전국에서 지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내가 무슨 같은 김씨라고, 저는 강릉 김씨입니다. 김씨라고 내가 역성을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저 강릉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당 대표로 인선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 후년 총선거, 다음에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다신해서 재도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승리할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에 그만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나요? 없습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든지 국회의원 선거든지 뭔 선거 나오면은 청문회 할 때 샅샅이 밝히잖아요. 본인은 물론, 대통령 후보 본인은 물론, 가족사 전부 다 그냥,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그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그마침 깨끗한 사람이 난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솔직히 말이지. 처음 봐요. 그만한 도덕성을 가지고 또 능력도 정치 경험 여러 가지 능력도 그 정도 사람을 폄하하고 여기저기서 깎아내린다는 거는 자기 당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떠받쳐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준석이, 그 다음에 유승준, 각 여러 국민의당에 있던 사람을 또 내쫓고 깎아내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이 결국은 유성정당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같은 집안에서 같이 싸우더라도 합쳐야 되는데 강제로 내쫓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 다음에 충성 모략을 해서 내쫓고, 그런데 그 정당을 지지하나요? 국민들이 안 합니다. 집안 싸움 하는 걸. 그래서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현대판 청백리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는 그동안에 난 대통령 후보 나오기 전에는 김문수 대통령의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습니다. GTX도 김문수 경기도지사 할 때 발상을 해가지고 처음 시작했다. 대단한 선견 지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절대로 국민의힘이 지난번처럼 집안싸움 서로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협조를 하라는 얘기죠. 내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모아서,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죽는다. 옛날에 원래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혁신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혁신을 하고 제가 전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정권을 잡기가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좀 여건이 안 좋고 살기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민들도 그 안정감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정치 경험도 풍부하고 안정성이 있고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좋고 잘 나갈 때, 국제사회가 나갈 때는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그 청백리 국가에서 청백리 관청을 하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청렴 결백한 지도자를 옛날에 그 황희정승 때, 옛날 그 고조선 시대부터 쭉 그 청백리 그 정치계에서 깨끗이 부정부여 없이 청백리한 사람을 전부 다 사진을 걸어놓고 교육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그 학교에서 봐야 학교 폭력 때문에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을 학교 수업을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선생님을 때리고 난리치잖아요. 그 실제로 현장 교육을 하는데 가장 그 표상이 됩니다. 그게 어떤 그 인성 교육보다 효과가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백리 관리청을 큰 건물을 세워서 전부 다 그 옛날에 최고의 청백리를 쫙 걸어놓고 집안 내래 그 집안에 그 청백리를 그 뭐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가산점을 주고 이런 제도를 사조를 만든다고 하면은 인성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순해집니다. 아, 청백리를 저렇게 하니까 국가에서도 가산점을 주고 모든 혜택이 많이 주는구나. 공무원 시험 한번 볼 때도 그 신분을 따진다는데 옛날에는 따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1940년대에 출생을 했으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면사무소 면장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는 지방 유지 아주 존경받고 그 면에서 유지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송이 높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을 면장을 했습니다. 제가 저기다가 김기동 이발소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이발소는 1923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발이 들어온 것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서울 명동에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이 이발소를 처음에 하나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발소는 처음에 우리가 부동산의 지금은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지만 그전에는 그 부동산 중개인 복덕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고제입니다. 나는 부동산 복덕방을 하겠다 해서 시청에다 신고하면 해라. 시험 제도가 아닙니다. 이발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발소도 그렇게 하다가 신고제로 했어요. 자격증은 지금의 제도가 없고 1923년도에는 이발소 하겠습니다. 시청 관청에다 신고하면 허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발소가 공중위생 국민의 건강을 많이 해친다. 전염병이 많이 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험 제도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도 그전에는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복덕방, 부동산 중개인, 복덕방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중개사 제도를 시험을 보게 돼서 제도화가 됐습니다. 이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발소 처음에는 그 미장원이라는 거 없었어요. 미장원이랑 없고 남자 머리만 이발소만 처음에 도입을 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나중에 이제 시험 제도를 해서 이제 이용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미용사, 이용사 구분이 없고 이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가 전부 다 남자 여자 다 깎았어요. 요즘에는 이발소 그 다음에 미용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발소, 미용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용사, 미용사를 자격증 2개 다 따려고 너무 그 시험을 많이 보고 과열하는 과열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발소에서는 여자 머리 못 깎는다, 뭐 파마를 못 한다. 그 다음에 그 미용실은 그 수염이 없으니까 면도기를 가지고 남자 손님 면도를 못 한다. 아니면은 그 다음에 바리깡 클리퍼를 이용 못 한다. 그 다음에 이발소에서는 파마 머리를 로또말기를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으니까 이발소 하는 사람이 미용실, 미용사, 이용사 다 따야지만은 가게가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시험을 많이 과열 경쟁을 해서 시험을 많이 봐가지고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너무 응시생들이 많아가지고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을 이발소든 뭐 미용실이든 자기 실력껏 해라. 그리고 이발소 이용사 자격증 딴 사람들은 미용사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국가가 운영하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1년 이상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이 있는 사람은 해도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용사 미용사 2개 다 자격증 따려고 응시생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과열 경쟁으로 국가 낭비고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발소든 미용실이든 그 이발소로 창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용사 자격증, 미용실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미용사 자격증, 그렇게 자격증으로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1년 이상 그 수료증을 교육을 받고 수료증이 있는 사람들은 업무 분장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남자든 미용실이든 이발소든 면도를 하든 파마를 하든 상관하지 말고 실력이 있으면 해라. 그렇게 업무 분장을 그 법 규정을 완전히 완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내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지금 9.19 그 북한하고 우리하고 9.19 합의사항을 지금 파기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문재인 정부 때 9.19 그 합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평화 무드가 왔잖아요. 그렇으면은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도 그 노선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부 인사, 정부의 요직에 있는 뭐 통일부라든가 뭐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북한하고 좀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을 인사 이동을 해서 요직에 앉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미국 같은 데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특별
그 사절단을 보내서 평화회담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위해서 특별 그 특사를, 옛날에 그 미국에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그 평화 특사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정상 회담을 하기 전에 좀 조정을 해서 9.19 합의를 복원하고, 그리고 그 휴전선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밤잠을 못 잔다는 얘기예요. 북한에서 귀신 같은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를 남한의 확성기를 통해서 보내는 바람에 휴전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병이 걸리겠다, 미치고 환장을 해서 잠을 못 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좀 9.19 합의를 좀 복원을 해서 서로 비방하고 확성기 방송을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런 평화무드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평화무드로 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그렇게 돼서 서로 안정이 돼야 경제도 좋아져요. 불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래 보니까 새로 들어온 그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중요 요직에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사람을 갖다가 앉혀놓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참 잘했다. 북한하고 좀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을 요직에다가 앉히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너무 가까우면은 북한이 싫어합니다. 속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은 애면상으로는 좀 거리를 두는 것처럼 하고, 중국, 러시아하고 친중, 친러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앙숙으로 지내고 미국하고는 완전히 너무 친하게 지나면은 그 북한에서 별로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북한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지미 카터 같은 사람을 북한의 특사로 보내서 정상회담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일본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게 등거리 애교라고 합니다. 그 똑같은 그 거리를 두고 애교 노선을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미 카터 같은 전 대통령 그런 우리나라도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특사를 북한에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새로 들어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공약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예. 요즘에 텔레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인사이동을 하는 요직에 임명장을 내서 발령을 해가지고 요직에 앉힌 인사들을 보니까 별로 안 좋은 사람을 앉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주 좋은 사람을 앉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래 남북하고 같이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회담이 잘 되려고 하면은 북한하고 잘 통하는 사람을 정부 요직에다 앉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상회담이 잘 되겠죠. 그런 사람을 많이 요직에다 앉혀야 됩니다. 북한하고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다 많이 앉혀서 그게 그렇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북한하고 완전히 앙숙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을 정부 요직에다 앉힌다. 그러면 그 북한에서 봤을 때 저 정말 우리하고 대화를 정말로 하려고 하는 건지 저런 사람을 저 자리에다가 앉혀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앙숙인데 북한하고 정상 회담을 하자고 그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지내고 미국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멀게 하는 척 해야 됩니다. 하는 척 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꼭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면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되면서 9.19 합의가 복원되면서 그 최전방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놈의 소음, 악성 소음을 학생회를 통해서 보내는 바람에 그 최전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정신적 피해, 도저히 잠을 못 자가지고 미치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방음 장치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일 이번 집권당이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습니다.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당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국민의당은 북한하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 이런 건 필요 없다. 강력한 힘으로 재무장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노선을 하게 되면은 정치가 바뀔 때마다 곤란해요. 또 민주당이 들어설 때는 9.19 합의를 복원해야 된다. 또 국민의당이 들어서면은 또 점점 남북 관계가 나빠진다. 그러면은 이래저래 국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민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당을 초월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당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당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 노선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남북 관계 정상회담은 NO, 강경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평화무드 남북 정상회담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원칙이다.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남북 관계의 그 애교 노선은 동일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점이에요. 특히 최전방에 있는 국민들은 엄청나게 바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좋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북의 여러 가지 그 시설물도 파괴를 하고 또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면 또 건설을 하고 파괴하고 건설을 하고 파괴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우리나라의 정당이 남북 관계의 노선은 동일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지만은 불이익이 안 생기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말로 사이가 좋고 어떻게 했다. 내용은 어떻게 됐든 간에 됐다 그러면은 9.19 합의가 그대로 갔을 것이고 러시아와 북한의
그 동맹 조약도 사실상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은 그 미국한테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잘 지내면은 북한도 러시아와 북한 북러 간의 그 혈맹, 동맹 이런 조약도 결성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재래식 무기 현대화, 핵무기 이런 것도 좀 지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거리 애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중, 친러, 친미 이렇게 친일 이렇게 4개국을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도 이익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일에 됐다고 하면은 지금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지금 회담이 됐을 겁니다. 러시아하고 지금 북한하고 너무 밀착이 됐잖아요. 만일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강경 모드가 아니고 옛날에 평화 무드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 하면은 북한에서 만일에 북러 동맹 조약도 맺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중국,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약에 러시아하고 좀 혈맹 조약을 맺자 해도 러시아에서 한국하고 잘 지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조약이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하고 정치하기가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북한하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구나.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회담을 한번 하자.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회담을 한번 하자. 제의를 하게 되면은,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회담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은, 운전기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운전대는 한국이 잡고 우리나라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환경을 평화무드로 잘 잡아줌으로써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애교 정책을 푸는데도 여러 가지 다변화,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많다는 얘기죠. 지금에 굳어져 버리면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과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당이 바뀔 때마다 북한에 대한 평화 노선이 변경되지 말고 똑같은 노선으로 통일돼야 된다. 민주당 평화무도, 국민의당도 평화무도 이렇게 돼야 파기했다가 다시 복구했다가 파기했다가 복구했다가 이런 꼴도 안 보고 휴전선의 최전방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편안하게 잠잘 수 있고 그런 여건을 만들면은 경제도 어느 정도 살아납니다. 남북 간의 철도 연결,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관광 활성화, 그 다음에 절차와 서식 없이 대화하고 싶으면은 아무 때나 만나서 대화하자. 이런 모두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상당한 여러 가지 효과가, 파급 효과는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